자,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3를 가지고 왔어요. 벌써 세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이고 갤럭시 Z 플립과 같이 이제 삼성의 최고 플래그십 라인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, 더군다나 올해는 갤럭시 노트를 대체할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. 갤럭시 Z 폴드 3의 가격부터 보면은 256기가 기준으로 199만 8,700원이고 512기가는 200만 9만 7,700원이에요. 기존보다 출고가가 같은 용량 대비 한 30만원 정도 저렴해졌는데, 일단 좀 살펴보면 패키지가 이제 기존에 뭐 아이폰부터 시작된 그 얇아진 패키징, 그것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. 딱 봐도 이제 소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대충 감이 오는데, 개봉을 하면서 조금 자세히 더 살펴볼게요. 본체 나오고요. 이제 조촐하게 하나 나오고, 이 박스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, USB-C 타입 충전 케이블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이쪽에 유심 제거 핀. 유효한 구성품은 이 두 개가 전부일 거고, 갤럭시 폴드, 처음에 나왔던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버즈를 주고 카본으로 된 케이스를 줬단 말이에요.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부터는 갤럭시 버즈를 주진 않았지만 유선 이어폰하고 어댑터 케이블을 이렇게 줬는데, 결국 이제 갤럭시 Z 폴드도 다른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구성품이 간소화가 됐어요. 뭐 일단 갤럭시 폴드를 예전부터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출고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게 크게 뭐 신경 안 쓰이실 수도 있고, 뭐 저렴하니까, 비교적 저렴하니까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. 그 대신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론 뭐 예약 판매를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지만 이렇게 기본 케이스도 제공을 해주니까 뭐 크게 뭐 그럴 건 없는 것 같고, 일단 좀 더 자세히 볼게요. 근데 제가 이거 구입한 색상은 팬텀 그린인데, 이게 팬텀 블랙, 팬텀 실버, 그렇게 총 3개의 색깔로 출시가 됐어요. 이제 그 색상은 이제 이 부분의 색상을 말하는 건데, 이 부분이나 이제 옆에 이쪽 테두리 색상에 따라서 우리 색상이 구분이 되는 것 같고, 여기 커버 디스플레이부터 보면은, 커버 디스플레이는 6.2인치형 832/2268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 그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, 내부를 보면 7.6인치형 1768/2208 마찬가지로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뒤쪽에 보면 카메라는 이제 위에서부터 초광각, 광각, 망원, 그리고 밑에 이제 플래시까지 이렇게 있고, 전부 다 1200만 화소로 동일한 화소를 갖고 있어요. 뭐 갤럭시 S21이나 뭐 전작처럼 막 6400만 화소 혹은 뭐 1억만 화소 이런 정도의 카메라 스펙은 아닌데, 뭐 그건 계속 그랬었어요. 이전보다 그 전 세대 나왔던 플래그십보다 카메라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다소 조금 낮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,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3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이제 요 전면에 보이는 요 카메라, 커버 디스플레이에 있는 이 펀치홀 카메라는 1000만 화소, 보통 셀카를 촬영을 하겠죠. 1000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,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3의 가장 최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, 언더 패널 카메라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, 여튼 그 디스플레이 밑에 카메라를 넣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뭐 두 개 다 맞는 이름이고, 여기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도 티가 날 거예요. 이렇게 뭔가 막 모자이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자글자글 막 한데, 이 부분이 카메라 부분이에요. 여기는 400만 화소고요. 여기 픽셀 사이로 숨어서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, 결과물은 나중에 좀 찍어 봐야지 알 것 같아요. 이 카메라가 이렇게 숨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보거나 각도에 따라서는 그냥 완벽하게 베젤리스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. 제가 일단 세팅을 좀 더 마저 해보고 다시 올게요. 자, 여기 세팅하다가 이제 중간에 나오는 안내 화면인데, 이거는 이제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안내문이에요. 이전하고 똑같아요. 뭐 전면 카메라를 뭐 이렇게 딱딱한 걸로 누르지 말고,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있는 건 이제 이 Z 폴드 3에서만 처음 나오는 문구인데, S 펜 프로 또는 S 펜 폴드 에디션만 사용을 하고 나와 있어요. 이건 이제 추후에 받아서 또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거고, 뭐 열고 닫을 때 주의할 거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여기 보면은
생활방수 IPX8이 지원되는 제품입니다 라고 나오지만 뭐 깨끗하지 않은 물, 뭐 염수, 이온수, 알코올, 그러니까 뭐 바닷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. 뭐 그 이외에는 이전에 있었던 안내문이랑 동일한 그런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. 일단 뭐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전작 그 Z 폴드 2랑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.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측면에 이렇게 무광으로 처리를 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이쪽에 이제 그 전원하고 지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버튼 하나 있고, 볼륨 업다운,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유심 슬롯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위쪽에도 무광으로 처리를 했는데 요 힌지 부분만 이렇게 또 유광으로 포인트를 줬어요. 참고로 Z 플립 같은 경우는 여기도 무광이에요. 요 옆에 사이드랑 같은 마감을 했고, 이제 Z 폴드만 여기가 이제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카메라 디자인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, 사실 저는 이 Z 폴드 3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전작인 갤럭시 S21처럼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구성이 될 거라는 느낌이었었어요. 보통 전작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카메라 섬을 만들어 버렸고,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보다는 갤럭시 Z 폴드 2의 카메라 디자인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 밖에 뭐 이쪽은 다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은은하게 이제 좀 어두운 초록색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뭐 고급스럽고 지문도 잘 묻지 않고 꽤 괜찮은 느낌이고요. 이런 측면 같은 경우도 유광 처리된 부분도 다 은은하게 좀 진한 초록색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뭐 다른 색깔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고급스럽고 좀 괜찮게 나온 그런 디자인처럼 보여요. 마감도 사실 그 갤럭시 Z 폴드 2부터 마감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낌을 받았었는데 한 세대 더 거쳐서 그런지 Z 폴드 3는 뭔가 마감에서 조금 더 괜찮아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이슈가 됐던 게, 사실 이 갤럭시 Z 폴드 3에는, 그러니까 새로운 갤럭시 폴더블에는 뭔가 특별한 기능이 숨어 있지는 않아요. 그 Z 플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디자인의 변화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, 폴드 3 같은 경우는 이 언더 패널 디스플레이 UDC, 요게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,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능이고 저 역시도 실물로 처음 보는 그런 기능인데, 사실 저는 이거를 개봉을 하기 전에 미리 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티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. 이게 이제 뭐 보이는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, 자, 까만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냥 그래요. 그래도 카메라가 있다라는 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는 아니고요. 어느 각도에서 봐도 카메라가 여기 있구나라는 거는 보여요. 그 대신 까만 화면에서는 티가 덜 난다는 거죠. 근데 웃긴 건 펀치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까만 화면에서는 티가 별로 안 나요. 그 UDC나 뭐 펀치홀이나 까만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 거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죠. 그 대신 흰색 화면으로 가면 이게 조금 티가 나는데, 그 픽셀의 수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반짝반짝거리게 계속 모자이크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, 뭐 흔히 말하는 뭐 방충망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티가 많이 나요. 1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넘어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거슬리는 상태고 픽셀이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기 때문에,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불호예요. 이거는 오히려 펀치홀이 더 낫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불호예요. 저는 영상을 볼 때는 이 정도의 티가 나요. 이것도 뭐 그 영상의 색상이 어느 정도 색상이냐에 따라서 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, 일단 요 정도 티가 나고, 뭐 쓰다 보면 익숙해질 수도 있고 적응이 돼서 뭐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, 또 그럴 수도 있어요. 너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막 집중을 해가지고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텍스트를 보면은 텍스트는 이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읽는 부분에 따라서 뭐 거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단 확실하게는 카메라가 언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했을 때처럼 완전히 가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조금 더 뭐 실생활로 제가 써보면서 뭐 다른 앱도 구동해보고 막 이러면서 장단점이 새롭게 발견이 되면은 그때 또 차후에 이제 또 리뷰를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를 하고 있고 12GB 램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저장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256GB, 512GB 그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,
그 저장 공간에 따른 램 차이나 뭐 그런 거는 일단은 없어요. 그 부분은 상당히 괜찮고, 그 스냅드래곤 888도 그 엑시노스, 이 갤럭시 S21 시리즈 있죠? 요거에 탑재되는 엑시노스랑 비슷하게 좀 발열 이슈가 있었는데, 그 갤럭시 S21 시리즈처럼 뭐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 뭐 성능 저하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제가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 이제 긱벤치로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돌려봤는데, 일단 싱글코어 1000점 초반이 나오고 멀티코어는 3300점 정도가 나와요. 그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싱글코어가 812점, 멀티코어가 3200점 이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거의 비슷한 성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. 카메라 이렇게 초광각, 광각, 이렇게 망원 이렇게 3개까지 있고, 뭐 디지털 줌으로 이렇게 10배 줌까지는 이렇게 당겨져요. 여기 궁금한 게 여기에 있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에 대한 그게 좀 궁금해갖고 촬영을 한번 해볼 건데, 이 두 개가 지금 똑같은 구도에서 똑같은 환경으로 찍은 건데 그냥 대충 봐도 뭐 선명도나 그런 거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. 쨍하거나 그런 느낌이 덜하고, 아무래도 뭐 화소가 400만 화소인 건 둘째치고 그 패널 사이를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이 부분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큰 고화질을 요구하지 않는 뭐 화상회의나 뭐 이런 데 적합하다고 보고, 사실 뭐 지금은 이게 1세대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한 2, 3세대 정도 가면은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폴더블의 완벽한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일단 시도가 중요한 거니까요. 그리고 뭐 UI 같은 경우는 그 기존 폴더블 UI 같은 거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가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, 뭐 세로에서도 그 이전에 촬영한 거 있고, 화면 뭐 뷰파인더 있고,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, 그 G 플립이랑은 조금 다른데 여기도 이렇게 밑에 재생 목록, 밑에 뭐 다른 영상들을 보거나 위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 있어요. 이건 뭐 앱마다 지원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앱에서는 이렇게 분할된 화면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갤럭시 G 폴드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제가 요거 뒷면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좀 괜찮아서, 그 아이폰에 비슷한 색깔이 있었잖아요. 아이폰 11 프로의 이제 미드나잇 그린, 국방색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색깔인데,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좀 같으면서도 달라요. 좀 비슷한 톤이기는 한데 갤럭시 G 폴드 쪽이 조금 더 진해서, 개인적으로 색깔만 놓고 보면은 G 폴드 쪽의 그린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에요. 이렇게 보니까 아이폰은 좀 밝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. 뭐 카본 케이스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, 이런 갤럭시 폴드가 그 생김새의 특수성 때문에 뭐 서드파티 케이스들은 조금 호환이나 뭐 이런 장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정품으로 제공되는, 삼성에서 만든 정품 제공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핏이 좀 맞을 것 같은데, 요거 한번 까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뭐 케이스 자체는 뭐 전작하고 크게 다를 거 없어요. 이렇게 뭐 커버 디스플레이 쪽 전면에 끼울 수 있는 요 케이스 하나랑 요 뒷면에 끼울 수 있는 케이스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. 후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딱 끼는 방식인데, 전면 보면 이쪽 얇은 부분에 양면 테이프 처리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또 어느 정도 고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놨어요. 개인적으로 양면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식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, 요건 뭐 특수성 때문에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가야 될 것 같고, 장착을 해보면 일단 전면부터 꼈는데, 전면은 그냥 뭐 사실 그 붙이지 않아도, 양면 테이프로 접착을 하지 않아도 딱 고정이 되긴 하는데, 이쪽 끝에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.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고정력이 좀 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, 뒷면은 이렇게 잘 맞아요. 군더더기 없이. 뭐 옆에 버튼들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뚫려 있는 모습이고요. 상단 스피커도 이렇게 있고, 하단 충전 단자랑 또 보조 스피커들 이렇게 있고, 유광으로 처리된 요 힌지 부분을 보호를 할 수 없는 것은 조금 아쉬워요. 이 부분이 뭐 특성상 흠집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은데, 이 부분을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. 펼쳤을 때는 오히려 뭐 큰 이질감이 없어요. 뭐 크게 뭐 그럴 거 없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이게 뭐 케이스를 씌우고서 느끼는 건데, 아무리 전작보다 가격이 좀 저렴해졌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 가까이 하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보호장치 없이
사용을 한다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신주든지 뭐시든 사용을 해야 되고 내가 폰을 쓰는 건지 폰이 나를 쓰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렇게 부담스럽게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, 그래도 이 본연의 디자인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. 오늘은 일단 개봉하면서부터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는데, 개봉하면서 전체적인 특징하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제가 이제 이걸 사용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변경된 부분, 혹은 좋아진 부분, 혹은 좀 이건 아니다 하는 부분들,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리뷰로 따로 정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